이제 이게 법치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연히 바로 서야죠. 네, 하나씩 바로 서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불법 집회에서 법대로 하니까 정말 시원하다고. 이 경찰다운 경찰이 불러온 평화. 이 경찰들이 지난 5년간 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대로 집행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말을 그래도 듣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뿐만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불법을 이렇게 원칙대로 이렇게 탄압이 아니고 네. 노동 탄압이 아니고 원칙대로 하니까 건설 현장에서 네. 그 뭐지 원래비 요구라든가 네. 이렇게 불법 행위가 5월달 들어서 전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이게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 보니까 이 사전 집회 신고 기간이 지나자 경찰은 곧바로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대요. 네. 그런데 이제 해산하지 않으니까 이 그 불법 분향소 또 설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1분도 안 돼서 바로 이 기동대원들이 철거 명령이 떨어졌고 현행범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경찰한테 폭력을 행사, 경찰한테 뭐라고요? 경찰한테 개새끼들, 네. 정권의 개라고 쉴새수 욕하고 멱살 잡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네. 김정은의 개라고 하면은 되겠어요? 왠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압 과정에서 이 다쳐서 이송된 사람이 0명이었대요. 네, 이렇게 진압을 법대로 하니까는 다치는 사람도 누구든 없고. 네. 외국 같은데도 뭐냐면 우리나라가 집회 자유가 네.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쵸. 그래서 법을 서로 지키고 네. 자기 의사 표현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 특권처럼 네. 그렇게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훈련이 없었대요. 이 집회에 대한 훈련이 없었는데 지금은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네. 불법 시위도 사려졌고 네.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해산 명령을 3회를 했을 때 강제 해산이 원래 원칙이래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10번을 하건 20건을 하건 그냥 듣는 둥만 맞는 둥 했던 거죠. 한번 해준 게 있죠. 건설로 집회 그 폐악성 밤중에 네. 어린애 울음소리, 네. 개 짖는 소리, 네. 그다음에 총 쏘는 소리. 아니 정말 심야에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그쵸. 막 그 어린애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울고 야밤에 새벽에 얼마나 무서워요. 총 쏘는 소리 네. 나고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고 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쵸. 이런 짓거리 해가면서 그냥 이것은 집회 시위가 아니에요. 그냥 양아치 행동이에요. 양아치 행동. 그렇죠. 이 경찰들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집회 시간, 장소를 어기고 경찰에게 욕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대로 하니 속이 시원하다라고 했다고 옛날에는 합니다. 경찰들이 네. 법대로 해서 네. 시위자가 다치면은 네. 경찰들이 전부 징계 먹고 그랬어요. 아니, 누가 이게 하겠어요? 공권력이 완전 땅에 떨어진 거죠. 호구 잡힌 거죠. 만약 미국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실탄 나가죠. 아니 우리나라에 네. 속담이 있어요. 뭐죠? 새 날지 못하는 새가 무슨 새인지 알아요? 닭 아니에요? 짭새. 그건 뭐냐? 네. 그만큼 네. 제복 입은 경찰을 알기를 네. 호구로 안 거 아니에요. 그 총장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라니까 이거 수수께끼 그거 나와 있어요. 새는 새인데 네. 날지 못하는 새는 네. 짭새. 듣고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 뭐냐면 네. 이게 뭐 군인하면 군발이. 네. 우리나라는 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네. 비하하고 조롱하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아니 돼요. 오히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이번에 6월 6일 현충이라도 받지만 네. 우리가 존중심을 네. 보내야죠. 그렇습니다. 짭새. 또 이제 6월 달은 국가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더 기려야죠. 네. 근데 이날 민노총이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정권 1년 만에 민주, 민생, 평화, 파괴로 지옥에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불법으로 도심의 차로를 점거하고 또 이 시민의 일상과 자유를 빼앗고 평화를 빼앗은 게 누군가요? 그 민주노총이 명백합니다. 네. 우리들은
집회 및 시위 자유에서 네. 자기의 그 정당한 의사 표현한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위하기 좋은 나라예요. 누구든 자기의 다 의사를 할수 표현할 있잖아요. 수 있죠. 네. 네. 근데 왜 그래? 근데 왜 남한테 피해 주면서 하냐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불법이고. 네. 그런데 이 정말 집회 현장도 법대로 하고 있는데 이 그 윤석열 정권에서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말 법대로 했더니 깨끗해졌다고 해요. 100일 만에. 건폭과의 전쟁 100일 동안 예. 30년 악습 무법 시위가 사라졌다. 아, 이 30년 동안 있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네. 얼마나 이 원성의 현장에서 자자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우리가 출근하다가 또 어떻게 뭐 건설 현장 가면은 네. 전부 머리띠 메고 뭐 자동차에 확성기 달아놓고 하는 거 국민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라진 네. 거예요. 보시면은 원래 2023년 1월에 이렇게 맨날 시위를 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근데 저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렇게 봉고차에다가 딱 네. 해가지고. 그리고 스피커 틀고. 예. 예, 그랬는데 지금 2023년 6월에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정말로 이 이제 원칙적으로 네. 대응하니까 좋은 뉴스가 뭐냐면은 네. 집 없는 서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 이런 네. 것은 사라졌는데 네. 자재비는 인상됐잖아요. 그쵸.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푸틴 때문에. 그쵸. 아, 얘네들이 그냥 뭐 자기들 핵도 있고 하니까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네. 곡물 올라 원자재값 올라 그래서 그쵸. 이 피해를 푸틴 때문에 누가 보겠어요? 시민들이 보는 거 일반 돈 없는 서민들이 맞습니다. 이 세계가 연결돼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민주노총도 그렇고 이렇게 푸틴이라든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세상은 세계는 하나여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북한이라든가 네. 중국도 그쵸. 저게 뭐 자유진영이 놔두면 저거 네. 먹어버리면 되겠네.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니까요. 이게 다 사실상 연관돼 있어서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지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불법으로 세계의 질서를 깨트리니까 뭐가요? 경제가 불안하니까 네. 원자재 값이 상승되고 네.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힘들어요? 결국은 없이 사는 서민들이 시민들 살기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죠. 누구 네. 때문에? 푸틴 때문에. 저거 어디다 잡아 가둬야 된다니까. 네, 그 러시아 국민들도 좀 불쌍해요. 빨리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죠. 걔는 네. 대통령을 왜 이렇게 오래 하나 몰라? 저 어릴 때부터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산당은 그 한 명이 그냥 장기 집권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 봅니다. 오케이, 그런 네. 나라가 있어. 거기 저 북쪽에 저기 세스판. 그다음에 우리 서쪽에 큰 네. 산봉우리. 아 그죠. 높은 산봉우리도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계시죠. 시씨께서. 네. 참. 근데 이 그 민노총은 이 엄정한 대응을 가지고 노동 탄압이라고 하고 노조를 악마화 시킨다고 하는데 노조 악마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우리들은 정당한 노동운동, 네. 그다음 노동조 활동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네. 생각하죠. 그거는 적극 헌법적 지지합니다. 권리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헌법적 권리를 빙자해서 네. 불법과 기득권을 보호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네. 그것은 헌법적 권리 이전에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타워 크레인 원래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사라져야죠. 근데 저는 그거는 더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 네. 돈 봉투가 사라진 게 또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막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 저쪽은 너무 끝발이 있어서 그런 거 안 사라지고 막 안 했다 그러고 막 오리발 내밀고 네. 막 핸드폰 초기화해서 주고 저걸 그냥 대한민국 국회라 그러니까 네. 열불이 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원래비가 사라지니까 원래비가 이제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대신에 회식비로 주는 것도 있대요. 이제 편법을 또 벌써부터 쓰기 시작하나 봐요. 물론 줄 네. 수는 있는데 네. 어떤 건설 업체에서 네. 정말로 수고했고 효율성이 올랐어요. 네. 그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강제로 해놓은 것은 그 또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건설노조는 이것을 명심하고 그래야지 뭐 자기들이 그냥 불법 행위에다가 막 분신 사망한 것을 노동 탄압이라고 그러고 맨날 집회하고 뭐냐면 저 서울대병원 특실에다 무기한 장례라고 해가지고 조의금 받으면서 모자라다고 막 네. 또 돈 걷고 아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건설 노동자가 아니 노조가 저렇게 상전이고 돈 내라고 맨날 그러면 사실상 노동운동을 빙자해서 삥 뜯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저건 딱 나는 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생각이 항시 난다니까 저런 거 보면은. 근데 정말 그 소설이 많이 생각이 나요. 민노총을 보면은 그 노조원들이 한번 본인들이 정말 이 노조원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 그 타워 크레인 때문에 조업의 차질을 빚는 현장을 국토부에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부터 했는데 3월 셋째 주에는 195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4월 마지막 주에는 21곳. 네, 근데 5월부터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원희룡 장관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동부도 네. 저 타임오프제 네. 저거 갖다 이 조지면은 금방 해결될 문제를 저렇게 빌빌빌빌 싸고 있어요. 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아, 정말 법대로 하는 주어진 게 권한이 있어도 네. 그걸 제대로 못 써먹고 있으면 네. 당장 내려오세요. 네. 근데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하니까 이 건설 현장이 바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비 금품 갈취가 이제 2,153명, 네, 공사 방해가 302명, 이 노조원 채용, 장비 사용 강요가 284명이었고 폭력이 107명, 불법 집회가 17명. 예. 저게 2,153명이면은 네. 저 정도 많은 숫자니까 건폭이라 그러는 게 뭐 한 열댓 명 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모든 건설 현장에 네.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만연돼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건폭 그런 거지. 네. 아니 물론 성품이 거지 같은 사람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게 어쩌다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나요? 근데 거기만 관례처럼. 처벌하면 되죠. 그쵸. 근데 저것은 노동조합이 네. 조직적으로 행사한 불법 행위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관례처럼 이어져 왔던 거고 이제 사측도 그 동안은 말도 못하고 이제 말을 하면 보복하니까. 그게 저거 뭐냐면 조직적 불법 행위예요. 네네. 내가 생각한 건폭이 아니고 그 뭐예요? 그 범죄 집단 형성 네. 이걸로 뭐냐면 나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전세 사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 정도면 그쵸.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 범죄 집단 결성 혐의.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그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 지부별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집회만 그럼요. 전담으로. 네. 근데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 일자리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일자리가 아니고 네. 기생충을 없애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얼마나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다 바로 잡혀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법과 원칙에 따라 잘하고 있는데 네. 지금처럼 네. 법과 원칙을 쭉 지켰는데 네. 막 분신 사망을 해 저항을 해. 네. 이래도 뭐냐면 흔들림 없이 맞습니다. 항시 네. 과잉 진압도 하지 말고 네. 항시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네. 꾸준하게 집행하면은 이렇게 분신하고 저렇게 불법적으로 저항을 한다고 해도 네. 저 현장에 바로 잡히는 것이지 누가 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냥 쫄아가지고 뒤로 물러서면은 도로묵이 되는 거예요. 도로묵. 더 심해지겠죠. 그럼요. 네, 더 이제 숨지 보이는 보니까 거죠. 네. 호구네. 네. 짭새들 별거 아니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공영 방송 KBS와 MBC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보면은 이 광양 사건 보시면은 이 KBS 뉴스만 보면 이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노동자를 탄압한 것 같아요. 막 머리에 피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경찰에 네. 3명인가 4명 입원했어요. 네. 쇠파이프에 손등하고 어깨 등을 맞아가지고. 아니 저렇게 칼을 들고
먼저 위협을 하는데 저게 정글도인데 네. 저것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고공농선 했을 때 네. 쌍용 자동차 같은 데는 그게 뭐 수백 일이 갔거든요. 네. 사고 난다는 이유로 네. 진압을 안 했어요. 그쵸. 그게 경찰이 멍청한 거죠. 그쵸. 짭새라고 네. 조롱당하게 딱 맞았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했냐. 저 도로가 6차선 도로인데 네. 4차선을 전개해서 저거를 도로에 저렇게 불법 막루를 세웠어요. 아니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차가 못 다닌다니까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런 걸 세웠을 때는 네. 또 막 뛰어내리고 뭐 투신한다 뭔데 해서 놀래가지고 안 갔는데 그렇죠. 요번에는 매트리스를 깔고 이틀 만에 네. 저걸 제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것 때 제가 물어봤죠. 네. 왜 테이저건 쏘고 뭐 또 하면 되느냐. 네. 이게 사면에다가 매트리스를 못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면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는데 예. 잘못 진압할 때 어떻게 해요? 경찰도 떨어지고 예, 그렇죠. 저 시위하는 사람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글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네. 쏘면은 뒤로 넘어질까봐 안전을 위해서 그냥 몸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네. 경찰봉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뒤로 넘어져서 추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와중에도 저 사람의 안전을 생각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저 정글도가 마체테라고 해가지고 뭐 나무를 베거나 이 사냥할 때 쓰는 칼입니다. 근데 저렇게 칼을 흔드는데 경찰은 플라스틱 곤봉으로 저 사람을 진압을 한 거였어요. 저게 아니. 참 나는 노총이 저렇게 싸움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놓고 네. 오늘 노총이 네. 저 광양에서 네네. 그 정치인 흉내 내는 거 정치인들도 문제가 된 데서 네. 최고위원회 개최잖아요. 네.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네. 오늘 그 경사노위에 네. 탈퇴를 것인지 뭔지 막 언론에도 협박 이런 게 우리 마저 온 거는 사람이 탈퇴되면 윤석열의 노동 정책은 끝나. 우리가 협조 안 해주면 니네는 안 돼. 이미 탈퇴한 거 아니었나요? 사실상 탈퇴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탈퇴는 네. 한국노총이 마지막 끈을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고 네. 우리 참여를 중단할게. 중단할게 뭐냐면 네. 저 정도 가면 기세가 있는 거지. 그냥 탈퇴해야지. 우리 중단할게. 쫄보들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싸움도 할지를 못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게 떠올라요. 이 연인들이 서로 싸우면은 그 한쪽에서 그냥 헤어져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막 협박하는 거에서 자기 잡아달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내가 수십 년간 네. 민주노총과 항노총을 봐왔어요. 네, 나 삐졌으니까 알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막 이게 뭐 그래서 오늘 막 결의할 것처럼 했는데 네. 지금 그 중단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 얘기 안 한 거와 똑같아. 지금까지도 네. 참여를 탈퇴는 안 했지만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중단 이렇게 선언한 건 뭐냐? 네. 우리 나 좀 봐줘. 네. 우리 막 삐질 거야. 나쁜 길로 빠질 거야. 아니 나쁜 일 벌써 했잖아요. 저 경찰한테 휘둘렀잖아요. 칼을. 보세요, 여러분. 김동명 위원장이요. 네. 거기 그 일동지역이 어딘데? 네. 나 솔직히 얘기할까요? 민주노총 같은 데는 네. 북한하고 연계라든가 이것을 내가 이제 들은 첩보에 의하면 예. 캄보디아 대사 같은 게 북한 대사관은요. 네. 우리나라도 네. 이게 통신 이게 어마무시하게 발달해 가지고 그쵸. 누구 만났는지 그냥 대사관도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그쵸. 누구를 네. 만났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 무슨 문제냐? 이게 사상의 자유 내가 어떤 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 이건 네. 죄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접촉이에요. 예. 이런 것을 지금 점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 그래서 민주노총 같은데 이미 네. 상당 분량이 네. 확보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첩보에 의하면 그냥 간첩, 정보에 의하면 그냥 간첩 아닌가요? 두 번째는 뭐 한국노총은 뭐에 해당되냐? 네. 전부 비리 부패예요. 아 정말.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사람이 부위원장이 어떻게 해요? 3억 가지고 나 1억 네. 갖고 당신 1억 갖고 1억은 김동명이 선거 자금으로 써. 그게 저 한노총이잖아요. 그럼요. 이미 네. 이것도 수사하면은 다 나오고 네.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타임오프제 있잖아요. 예. 노조 전임자 한국노총 건들면요. 다 나옵니다. 솔직히 한국노총 이런 게 무서워서 네. 뭐 수석 부위원장 김동욱 건 털까봐 네. 그냥 탈퇴는 못하고 나 싸나워 이런 거 한 거예요. 그 추접스럽고 네. 쪽팔리게. 털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일동제약 같은 데서 네. 이제까지 노총 같은 데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되면은 네. 회사에서 다 지원을 알게 모르게 해줬던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김동명 위원장 회사라고 안 해줬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면은요, 경찰 여러분, 한국노총 체크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남순이라고 네. 그 조흥은행 금융노조예요. 예. 여기도 다 감옥 갔었어요. 그 노총 질 때 네. 뒷돈 받아가지고 저도 그분은 잘 알고 네. 저랑 상당히 친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동명 위원장 예. 선거 과정에서 건설노조 10억 받은 거 불법 자금 들어갔는지, 네. 그 다음에 김동명 위원장의 예. 그 회사에서 네. 회사가 노동조합의 지배 개입 활동, 쉽게 해서 위원장을 지원했는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회사에서 안 밝히면 네. 제가 또 이런 것을 전부 제보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노총 네. 이거 가만 안 둘 거예요. 무슨 쪽팔리가 광양까지 가서 중집해가지고 그 탈퇴도 아니고 중단. 아니 지금까지 중단해 하고 있잖아요. 추접스럽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저는 한국노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 안 했는데 예, 그렇죠. 너무 좀 쪽팔리잖아요. 아니 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고 보호해야 될 거대 양대 노총이 한쪽은 이 간첩단에 연루돼가지고 북한 지령이나 받고 있고 한쪽은 완전 부정 비리 썩어가지고 아니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노조 탄압이라 네. 그러는데 이제까지 한국노총은 네. 정권이나 회사에서 이제까지 봐줘가지고 이만큼 큰 거예요. 한국노총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글돌 휘두른 게 많은 분들이 민노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한국노총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난 한국노총이 저렇게 싸우는 거 처음 네. 봤다니까요. 이것만 보면 다들 민노총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 한노총입니다. 아니, 네. 보고 저는 보세요. 의자를 막 집어 던졌고요. 저는 85년도에 파이프를. 네. 불호공단에서 네. 하다가 감옥도 가고 난 열심히 했어요. 네. 노동운동가로서. 한국노총이 무슨 민주노총이 컴플렉스가 있나 봐요. 아니 그랬잖아. 김동명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대통령과 맞짱 뜰 자신 있다. 아니 네. 지가 언제부터 노동운동했다고. 김동명이가 웃기는 짜장면이네. 아니 지가 뭘 했는데 노동운동. 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찰국으로 제압하게 된 겁니다. 저렇게. 그래놓고 네. 경산홍의를 참여했니 네. 많이 협박하고 네. 또 뭐라 그러더라? 뭐 김문수가 뭐 누구 만나면 못 만나게 하고. 아니 각기 단위노조가 누구를 만나건 말건 내 맘이지. 뭔 상관입니까? 아니 한국노총 네. 그 김동명이가 노동조합 단위노조 위원장 누구를 만나라 마라 개인의 사생활까지 관여하는 게 한국노총 하는 일이에요? 이 노조 위원장을 하면은 굉장히 힘이 세지나 봅니다. 뭔가 다 관여해도 되고. 이게 특권 의식에 네. 사로잡혀서 있어서 한국노총 명심해서요. 네. 요번에 김동명 저거 다 수사해야 돼요. 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김동명 위원장 그 선거 때 자금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수석 부위원장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네. 검찰 여러분, 경찰 여러분, 한국노총 수사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일동제약, 네. 그 김동명의 회사 네. 그 수사해서 지배 개입의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네. 회사로부터 네. 불법적으로 지원 지지를 받았는지 이거 네. 다 수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에 있는 노조 전임자들 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노동조합이 무슨 특권을 뭐 자랑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럽니까? 불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민주노총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네. 8월 15일 날 저 북한 조선 직업 총동맹하고 뭐예요, 그거? 공동 결의문이나 낭독하고 보자 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 용기도 없는 것들이. 그렇죠.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를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교조 오모 통일위원장이 거기에 한국노총, 민노총 있었죠. 이 조선직업총동맹 이 북한 단체 세 단체가 공동 결의를 했습니다. 내가 요번에 광양에서 한국노총 중집에서 중단 이걸 보고 어떻게 했냐. 이 다음에 네. 또 특사가 와요. 네. 경산호에. 그래서 우리 현장의 조합원들은 사실상 참여하고 싶은데 네. 우리를 믿어달라고 다 이렇게 뒤로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됐거든요. 용기도 없으면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네. 나 나쁜 길로 빠질 테니까 나 좀 잡아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김동명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말 잘못된 걸 바로 잡는 수석 것이- 부위원장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정말 일반 노동자들, 선량한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노동운동을 부정 네. 비리로 하고 나는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려요. 저런 거 보면은. 정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어지는 게 아까 그 경사노회 탈퇴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저게 원래 8일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오늘 그 중지했다고 속보가 중지했는데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탈퇴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중단. 이제까지 한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했는지 저는 참 저희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죠? 이 폭력 진압 경찰을 규탄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또 이 사람들 규탄해야죠. 그러면 이 경찰을 탄압하고 폭력을 행동한 이 한국 노총을 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력 진압 경찰 구통이 아니고 네. 불법으로 6차선 대로에 점거해서 예. 막루 세워가지고 그 우에 올라간 것이 네.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네. 정글도와 쇠파이프로 휘두른 것이 네. 그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네. 자기들이 뭐냐면 잘못된 것이 경찰 규탄을 왜 합니까? 그쵸. 아니 왜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네. 왜 가해자들이 뭐냐면 피해자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니 본인들이 잘못해놓고서는 이게 피해자처럼. 코스프레가 아니라니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 네. 이게 경찰이 4명이나 병원 입원했다니까요. 아니 그 경찰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일을 하다가 이 정말 폭력적인 한노총 노조원 때문에 다쳐서 입원을 한 거예요. 반성해야죠. 한국노총. 네. 한국노총은 길을 잃고 헤매이지 말고 네. 자기 길로 돌아오세요. 본연의 모습으로. 그것이 한국노총 다움이지. 어디 민주노총 지나 따라다니고 싸움도 못한 것들이 막 팔뚝에다 문신하고 막 싸우는 척하고 어디 저 북한 이렇게 네. 따라다니면서 참배나 했었고 이제까지 민주노총 때문에 한국노총은 문제제기를 우리가 안 한 거예요. 한국노총이 잘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참았죠. 봐준 거예요. 네. 이제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이 한국노총이 온건하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 경사노위 탈퇴가 만약에 결정되면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5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 우파 정권만 들어서면 이렇게 발톱을 들어대는 거죠. 내가 단언하건대 네. 탈퇴 못 한다니까요. 네.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막 국회의원들 자기 소속 시켜가지고 네. 뒤로 협의를 하면서 네. 내년 또 총선 다가오면은 네. 민주당에도 비례대표 줄라 국민의힘에도 비례대표 줄라 다 양다리 타는 게 이제까지 수십 년 해온 한국노총의 습성이에요. 양다리.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